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서 함께했습니다. 사실상 G8의 위상을 과시했다 이런 자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의미와 성과 이분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G7 회원국은 아닙니다. 회원국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이 됐는데 어떻게 이 의미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한국이 이번에 G7 회의에 초청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2009년에도 초청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10여 개국, 20여 개국과 함께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과는 완전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도, 호주, 남아공 등 지역별 주요국의 하나로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선진국 또는 선도국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여튼 요즘 같은 전환기에 코로나19 극복도 해야 되고 보건위기 극복도 해야 되고 또 빨리 경제를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요 국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제가 한마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GDP 규모로 한국은 10위고요. 그다음에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저희가 이태리 1인당 GDP를 넘어섰고요. 이태리를 넘어섰습니다. 네, 넘어섰습니다. 그럼 네네. 이태리 빠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네, K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높은 민도가 사실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고요. 또 우리 기업들도 수소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메모리 반도체 등등 정상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K 드라마, K-팝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식상할 수준이고요. 하여튼 한국이 G7의 주역으로서 참석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좀 질문 좀 하나만 드리면 이번에 이제 G7 회원국이 아닌데 초청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빼고 호주, 인도, 남아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은 영연방 국가죠. 네네, 꼭 그런 거나, 예, 그렇죠. 인도랑 호주, 남아공 모두 영국과. 근데 이번에 G7은 영국이 주최국이고.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나라는 영연방이다 보니까 초청된 거 한국은 예외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언론이 있던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인구로 중국과 버금가는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호주는 또 서방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게 있고, 근데 지역별로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 서남아 지역에서는 이 국가들이 제일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주도국입니다만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런 논의 과정에 있어서 개독에 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독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G7 공동 성명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튼 공동 성명에 보면 북한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결의를 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이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지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말씀하신 대로도요. 이번 G7 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포기,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외교 노력 환영과 북한에 대한 대화 재개 촉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앞부분은 사실 G7 성명에 북한 조항이 항상 들어갑니다. 근데 앞부분은 이제 예년과 유사합니다만 올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G7 차원에서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즉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미국의 대화 준비를 환영하는 등 사실 한미 간 전에 한미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양국 간에 긴밀히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완성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이번에 G7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동 성명 또 이제 중국 문제를 이제 거론한 게 있잖아요. 신장, 홍콩, 대만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만 이제 거론하고 했는데. 이래버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고 있는데 G7이 미국을 밀어준 것 같고 이러면 우리 입장이 좀 더 난처해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그렇긴 한데요. 예. 외신에 보도된 대로 G7 국가들만 참석한 지정학 세션이라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논의가 됐고요. 어제 G7 정상 커뮤니케가 발표됐는데 중국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등 중국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에 앞서 그 지난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죠. 그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그 관련 국가들이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이제 중국을 객관적이고 뭐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이런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 G7과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초청 국가의 그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는 그러한 논의는 없었고요. 사실 주요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에도 그 시간이 그 빡빡했었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기회에 이제 청취자분들께 그 우리 입장에 대해서 그 좀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이고요. 그 한민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입니다. 근데 동시에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시지 않습니까? 최대 교육 상대국. 네네. 그리고 또 최대 교육 상대국이고요. 그다음에 인적 교류도 최대 규모이고요. 그렇죠.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뭐 북한 팩터도 있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하여튼 정부는 이러한 기조하에서 요즘 국제사회에서 이런 뭐 중국에 관한 논의가 뭐 종종 있긴 하는데요. 관련 논의가 있는 경우 하여튼 일관성 있게 대응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고래 싸움이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척추가 좀 단단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질문 드려봤고요. 이 그 이제 백신 언급이 있는데 이것만 따로 떼어서 하나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백신 생산과 보급 확대에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그다음 멘트가 뭐냐면 이 독일의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에 이런 게 좀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 제가 저도 그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뭐 맞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이 백신 관련해 갖고는 기업 간에 그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설령 있어도 공개 지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저희가 성원을 하되 우리 기업 성원을 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있는 아닙니다.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그 G7에서도 이제 백신 외교를 저희 대통령께서 전개를 하셨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뭐 정상들하고만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뭐 4억 5천만 도지 접종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770만 명이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받은 그 왜 아스트라제네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CEO와도 그 면담을 하셨어요. 그 대통령께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걸음으로 기약될 것이라 하셨고 하여튼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을 그 유럽으로까지 넓혀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약식 회담도 없었고 그냥 인사만 나누고 그냥 빠이빠이 한 거잖아요. 네네. 한일 정상 그 두 분은 G7 확대 정상회의에서 그 조우하셨고요. 뭐 라운지도 있고 뭐 만찬 이런 계기도 있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뭐 나누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도의 양자 회담이라든가 그런 건 뭐 없었습니다. 혹시 그 이때 이제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약식으로라도 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사전에 좀 조율하거나 추진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번 그 다자 회의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빡빡했고요. 또 양국 정상도 또 각자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갖고 그 별도 회담을 조율하기는 사실 여의치 않았던 여지가 없었다. 뭐 여의치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제 인사를 나눈 거를 두고 일본 정부 언론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도 뭐 그 외교부 생활하면서 다자 정상 회의 준비에 뭐 여러 차례 관여를 해봤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상 라운지라든가 이런 만찬장에서는 그 먼저 보는 그 정상들이 그 다른 정상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또 뭐 여럿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거기에 합류해갖고 또 대화도 이어나가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됩니다. 뭐 그 제가 그럼 이런 점을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 했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사실 약간 뭐라 할까요, 좀 촌스럽다고 할까요? 촌티나는 거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기 먼저 정상들끼리 다 아는데 그냥 먼저 가서 저기 하이하고 인사를 하고 그런 거죠. 좀 찌질한 거죠.
뭐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저는 네네. 뭐 차관님이시니까 네네. 아니, 촌티난다까지만 그냥. 아 이건 뭐 일본 언론이 촌티난다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도쿄올림픽 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공동 성명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네. 자 이러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일본 그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에서 독도 안 빼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희도 그 국내 여론을 저희 외교부에서도 물론 이제 주무부서는 이 올림픽 주무부서는 뭐 문화체육관광부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외교부가 주무니까 저희가 그 면밀히 지금 그 여론이라든가 언론 보도를 쭉 이렇게 살펴왔는데요. 예. 근데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땀 흘려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땀 흘려 그 노력했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처리를 하고요. 저희 외교부가 나서서 처리를 할 것이고 그 이런 건 올림픽 보이콧 이런 건 좀 아무튼 그러면 좀 그 독도가 좀 빠지면 모두 만사 오케이잖아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뭐 계속 같은 압박을 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짧게 요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혹시 일본 쪽에 답이 왔습니까? 네, 그 잠깐 제가 한 뭐 1분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그 사전에 일본이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뭐 정부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그런 결정에 반대한다는 거는 뭐 저희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 납득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IAEA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로시 사무총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을 했고요. 그 IAEA 측에서는 그 일본이 방출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검증 과정에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 한다는데 뭐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IAEA에서. 네, IAEA 사무총장이 저한테 그로시 사무총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본과도 하여튼 어떤 형태로도 뭐 양자 접촉을 한다는 것은 뭐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저희한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었습니다.